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늘입니다. 아니지? 오늘 마심. 네, 여러분 앞으로 제 채널에서 제주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드리려고 채널명을 오늘에서 오늘마심으로 바꿨어요. 오늘마심은 제주 방언으로 오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저의 사계절 셀프 웨딩 스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쩌다 사계절 동안 야외 웨딩 스냅을 찍게 되었는지, 드레스는 어떻게 골랐는지, 계절별로 어떤 촬영 팁이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낱낱이 제 웨딩 스냅 이야기를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웨딩 스냅을 사계절로 찍게 된 거는 계기가 조금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이사를 오면서부터 조금 제주의 자연경관을 웨딩에 담고 싶다라는 소망을 살짝 품어왔었는데요. 운이 좋게 또 그렇게 촬영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사진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과 함께 작가님의 모델도 되어드리고 또 저희의 웨딩 스냅도 찍고 이렇게 일석이조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야외 웨딩 스냅을 찍는 것만으로도 특별한데 저희는 제주의 사계절을 또 다 담을 수 있었어서 조금 더 특별했던 웨딩 스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스냅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추천드려요, 저 업체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봤을 때 확 필이 와야 해요. 필이라는 게 지금 봤을 때 예쁘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또 웨딩 앨범을 열어봤을 때 그때도 예뻐야 하는 거고, 그 분위기나 색감, 구도 이런 것들이 촌스럽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스냅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은 질리지 않을 분위기나 색감으로 보정을 하는지를 좀 피드를 잘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참고하시는 게 좋고, 사진의 구도도 오래 지나고 보면 조금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도로 찍는 업체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세련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클래식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구도를 정말 잘 찍는 업체라면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인위적인 보정은 비추예요. 왜냐면 보정이 너무 인위적으로 들어가면 신랑이나 신부 얼굴이 다 뭉개지고 내 웨딩 스냅인데 나 같지가 않아. 약간 이런?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셀카 찍을 때 포토샵을 필수로 해야 했고 막 눈도 키우고 턱도 깎고 이런 포토샵이 없으면 사진을 남들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저 모습도 내 모습이지 뭐 이렇게 조금 달관한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그런 것처럼 웨딩 사진도 조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보정이 가능한 업체인지 그런 걸 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너무 후보정이 심한 곳이라면 살짝 저는 비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냅 업체마다 드레스와 메이크업 제휴 업체가 있을 건데요. 그런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까 금액 기준에 또 적정한지 그런 것도 따져보시는 게 좋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으니까 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제주에서 웨딩을 촬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육지에 있으니까 청첩장을 받아보면 A 친구의 사진과 B 친구의 사진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튜디오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업체인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스튜디오같이 다른 사람과 같은 구도의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 업체는 조금 사진 실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장면이라 할지라도 다른 연출을 하거나 다양하게 각도나 구도를 바꿔서 찍는 업체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업체는 사진을 잘 찍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짜 야외 스냅 찍지 말고 차라리 스튜디오 찍으세요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본인이 얼굴에 좀 자신이 있다, 내가 표정에 좀 자신이 있다, 내가 사진빨을 겁나 잘 받는다, 이런 분들은 사실 야외 촬영보다 스튜디오 촬영을 하셨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표정 관리를 잘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일도 잦고 그리고 셀카도 자주 찍고 하니까 표정 관리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표정이 예쁘게 나오는지를 그래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셀카는 잘 찍는 것 같아. 근데 남이 찍어주는 사진에서는 표정이 항상 똑같고 일관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표정이 경직되거나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 내가 카메라 앞에만 서면 온몸이 굳어서 내가 지금 무슨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야외 촬영을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나는 표정 관리에 자신이 있어. 나는 얼굴이 좀 더 부각돼서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튜디오 촬영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야외랑 스튜디오를 섞어서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튜디오 촬영은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제주의 자연을 잘 담아주시고 거기에 또 저희를 어우러지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후회는 없습니다. 드레스 고르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제주도에서는 바닷가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서 촬영을 할 때 레이스가 많이 겹겹이 들어져 있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사이로 모래가 엄청 들어가고 레이스가 젖으니까 너무 무거워져서 촬영이 사실 조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물에 젖는 촬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저는 차라리 드레스보다는 원피스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원피스형 드레스라고 할지라도 너무 흐물흐물거리는 거 말고 약간 단단한 재질의 드레스가 있어요. 그런 드레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드레스를 입었을 때 젖어도 큰 변형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잡히고 사진이 예쁘게 찍혀요. 아무리 보정을 뛰어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본판이 잘 나와줘야 보정분도 더 예쁘게 나오는 거 맞겠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드레스를 입어보고 결정했던 적이 있고 못 입어보고 결정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봄 촬영 때 날드레스에서 빌린 드레스로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 이 드레스 같은 경우는 작가님께서 이제 봄 촬영에 약간 빈티지 느낌을 내고 싶으셔서 결혼 선물 겸 해서 부케랑 드레스를 또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빈티지 드레스가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피드만 보고 이 드레스 예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목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이 올라오는 드레스는 정말 너무너무 안 어울렸고, 차라리 이렇게 가슴이 파진 드레스가 어울렸어요. 그리고 색깔도 약간 누리끼리 한 것보다 이렇게 핑크톤이 들어간 게 훨씬 더 저의 이미지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를 만약에 입어보지 않고 인터넷 주문을 했다면 저는 실패했겠죠. 네, 그렇게 실패한 드레스도 있습니다. 바로 첫 촬영 때 입었던 머메이드 드레스인데요. 제가 이 드레스가 너무 입고 싶어서 주문을 했다가 이것도 되게 거금을 주고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못 입었어요. 왜? 내가 너무 뚱뚱하고, 그러니까 이 드레스를 입기에 내가 너무 뚱뚱한 거죠. 나의 결점들을 모두 다 부각시키는 그런 드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런 드레스는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 입어보지 않으면 그런 드레스가 나의 결점을 부각시키는지 보완하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입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셀프 촬영을 준비를 해서 원피스 같은 거, 드레스 같은 거를 인터넷 주문을 하신다 하시면 반품이 가능한지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입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과감하게 반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계절별 촬영 시 준비물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저는 4계절을 웨딩 촬영을 했기 때문에 각 계절별로 모든 특징을 다 체험했어요. 겨울 촬영부터 진행을 했는데, 겨울에 사실 드레스 한 벌만 입고 촬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차가운 칼바람, 진짜 막 살을 가르는 듯한 찌르는 그 칼바람의 고통을 참으면서 표정은 세상 온화하게, 세상 천사같이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드레스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팁인데, 패딩을 당연히 걸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에 가서 내려놓고 사진 찍고 다시 걸치게 되는데, 그냥 패딩만 걸치지 마시고 아침에 핫팩을 열심히 뜯어가지고 팔 안쪽, 어깨, 등, 이렇게 가슴 쪽 이렇게 패딩에 핫팩을 최소 3개 정도? 3개에서 한 5개, 6개 정도를 덧대두시면 훨씬 더 따뜻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봄과 가을은 그렇게 크게 챙겨야 할 건 따로 없어요. 왜냐면 날씨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챙겨야 될 건 따로 없지만 봄이나 가을은 확실히 몸이 조금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드레스나 소품 같은 것도 변형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야외에서 웨딩 스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옷 갈아입을 때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저도 화장실에서 갈아입어 본 적도 있고 차 안에서 갈아입어 본 적도 있고 한데 사실 조금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문 작가님들은 1인용 텐트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챙기실 수 있으면 챙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핸디 선풍기 꼭 챙겨서 다니시면서 선풍기로 이렇게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바람을 좀 쐬어주시는 게 그나마 좀 덜 지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얼음물 챙겨 다니면서 드시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드레스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얼음물은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 목 같은 데 대고 그렇게 좀 열을 식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촬영 중에도 안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워낙에 제가 물순이어가지고 물을 안 마시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광 조절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물을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물은 조금 삼가하시고, 여름에 땀이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크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물은 약간 참아주세요.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촬영을 하기로 했던 날짜에 비가 온다 하면은 어떻게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 그리고 촬영을 취소할 순 없잖아요. 일단은 비가 와도 촬영이 가능한 곳들을 좀 찾아두고 차선책을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인가? 투명 우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유용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투명 우산을 쓰면서 촬영을 하면 또 감성적인 느낌 있는 사진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스냅북이나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겨울에는 동백과 오름에서 찍었고요. 봄에는 유채 그리고 벚꽃 맞나? 그리고 여름에 4포인트 나왔었어요. 숲, 라벤더, 수국, 바닷가 이렇게 4군데에서 찍었는데 여름 촬영 때 정말 예쁘게 찍혀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웠고, 가을은 낙엽과 그리고 들판 그리고 억새 이렇게 3포인트에서 찍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주의 자연을 다 담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고 좋은 계기였고 좋은 촬영이었어요. 너무 그래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작가님들 다른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찍고 나중에 앨범을 제작을 해보니 앨범 보여드릴까요? 이차! 짠! 이 앨범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앨범인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따로 이제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고 이렇게 앞부분은 그냥 가장 약간 깔끔하면서도 신랑 신부가 다 보이는 사진으로 결정을 했고요. 사계절 웨딩 스냅이기 때문에 저희의 사계절을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보이나요? 되게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들을 마음에 드는 사진들을 다 담아가지고 제작한 앨범이고요. 요즘은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셀프로 진행을 해도 이렇게 앨범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컨셉 활용을 못했던 거. 사진마다 자연을 담은 이야기, 신랑 신부가 행복한 모습 이런 건 찍혀 있지만 컨셉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뭐 예를 들어 봄 소풍을 한다든지 뭐 풋풋한 모습을 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혹적인 모습을 연출을 한다든지 하는 컨셉이 있었으면 사진이 조금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진만 작가님이 찍어주시고 헬퍼 없이 신랑 신부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혼자서 다 챙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만한 대여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중에 화장 점검하고 머리 점검하고 이랬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이렇게 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옷 매무새나 이런 걸 봐주시는 분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헤어 메이크업 할 때 여러분 머리는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 겨울, 봄 이렇게 촬영할 때는 머리를 고정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겪은 건 제주 바람 정말 매섭다예요. 제주 바람이 세지 않은 날에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촬영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머리가 다 엉망이 되고 그래서 스프레이를 그래서 뿌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뿌렸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정말 딱 만졌을 때 와 이게 머리카락 맞아?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뭐 헤어를 고정하지 못했던 게 아쉬웠고, 속눈썹을 처음에 이제 붙이려고 했는데 붙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연장을 받았을 때도 있고 붙였을 때도 있었는데, 속눈썹을 연장받았을 때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예쁘고 편하게 촬영을 했다면 붙였을 때는 속눈썹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이물감 때문에 촬영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화장할 때 유튜브 같은데 음영 메이크업, 뭐 사진빨 메이크업 이렇게 치면 메이크업 방법을 좀 알려주시는 유튜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유튜버 분들 좀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내 얼굴에 맞게 화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남편이 좀 아쉬웠을 것 같은 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표정과 포즈 관리인데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진을 찍는 게 조금 익숙해서 포즈나 표정이 조금 경직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남편보단 덜했어요. 저도 물론 경직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정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남편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표정을 지으려고 하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정말 딱 그냥 이런 느낌? 그래서 표정과 포즈를 조금 더 사진을 보면서 연구를 해서 가져가시고, 중간중간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이 계시다면 작가님한테 사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도 좋아요. 제 표정이 지금 어떤지 볼 수 있을까요? 포즈는 어땠나요? 뭐 이 각도는 어떤가요? 이렇게 작가님한테 요청을 해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내가 사진을 잘 찍어야 그 컷수에 맞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져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표정과 포즈를 체크를 하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컨셉 활용을 못해서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 하나가 또 소품 활용을 못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는 책이나 뭐 풍선, 뭐 돗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사진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짝꿍과 함께 사진 찍는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하고 어떤 포즈에서 어떤 각도가 예쁘게 나오는지를 연습을 하고 가시면 더 예쁘고 즐겁게 사진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만약에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사실 바다는 오전 촬영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많이 없고 빛도 예쁜 오전에 촬영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정오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얼굴에 그림자가 지고 눈이 부셔서 표정을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정오는 피하시는 게 좋고, 아싸리 저희처럼 노을 질 때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오히려 노을 질 때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닷가 촬영을 하고 싶다 하시면 오전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바닷가에서 치마가 젖을 것 같다 하시면 예비 드레스를 한 벌 더 챙겨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레스가 길어서 구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발편한 신발을 신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드레스가 조금 짧은 원피스형이라서 신발이 보인다 하시면 아무래도 신발은 누디한 톤, 화이트 톤으로 맞춰서 가시는 게 예뻐요. 내가 힐을 신기 너무 힘들다 하면 플랫 슈즈를 신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구두 따로 슬리퍼 따로 이렇게 해서 신고 다닌 적이 있어요. 언젠가 신발을 이제 점심을 먹고 차에 타는데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슬리퍼를 밖에 벗어두고 차를 탄 거예요. 이동을 하고 내렸는데 신발이 없어. 그래서 어떡하지? 신발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수국 촬영을 마치고 다시 그 음식점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저희 웨딩 사진 사진들 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아래 더보기란에 저희 작가님 인스타그램 주소도 올려드릴게요. 거기도 한번 가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작가님들께서 고생을 너무 해주셔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려요. 사계절 웨딩 스냅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담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준비를 한다고 많이 하고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많이 줄이기도 줄였는데, 여러분들께서 더 궁금하신 것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